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열린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민주주의 설명들이 있었어요. 민주주의에는 직접 민주주의, 그 다음에 대의 민주주의. 지금 현재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 나를 대신해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런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사람이 인구가 적어서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자기들이 참정해서 민주주의 선택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린 민주주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이전에 액체 민주주의라는 게 또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있고요. 액체 민주주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투표를 하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상대방을 정해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문제는 내 투표 대신에 김똘똘이가 나를 대신해서 찍을 거야. 그러면 그 분야에 핵 분야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에게 표를 몰아줘서 내가 대신 찍는 거예요. 라든가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열린민주주의. 자, 이번에 선거가 있고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고, 그죠?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도 있죠. 이제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것을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열린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저희는 미래학자로서 2030년이 되면 열린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열린 민주주의 협회, 열린 민주주의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면 들어보세요. 열린민주주의는 이제 한 사람이 지금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나온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부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거의 한 50억 명이 인터넷 속에 들어와서 무언가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까지 오기 때문에 직접 가서 선거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거가 소수의 사회 엘리트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 귀족주의라고 합니다. 귀족적인 선거라고 본다. 선출된 의회는 결코 전체 인구를 대표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 노동계급, 사회적 소수자는 과소 대표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부유한 기부자가 정치 캠페인에 돈을 많이 기부를 하죠. 미국 같은데 특히 미국에서는 선거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캠페인에 기부를 합니다. 내가 얼마를 기부했다. 유명한 가수라든가 배우들이죠. 또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클린턴을 위해서 얼마를 기부하고, 트럼프를 위해서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다 알려지는 이런 기부금이 있죠. 그런데 열린민주주의는 비영리 언론재단의 열린민주주의라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아무튼 영어로는 오픈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그 언론운동하고는 조금 다른 재단입니다. 헬렌 랜드모어가 예일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문 분야는 정치 이론이고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헬렌 랜드모어가 오픈 데모크라시를 썼습니다.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노르망디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고, 랜드모어는 18세에 파리 고등학교를 교육을 받고 에콜 논말에 가서 그 다음에 사이언스 포 파리에 합류를 했다. 2008년에 박사를 받았는데
민주주의 정당화에 적용된 집단지성 개념에 관한 논문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집단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민주주의는 이제 집단 민주주의에 SNS에 인터넷에 그죠? 메타버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속에 50억 명이 인터넷 속에 들어와서 연결이 되고 순식간에 핸드폰으로 투표를 할 수 있고 이런 시대에 가능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녀는 아이슬란드의 참여민주주의 구성 과정과 자 아이슬란드에서 이미 오픈 데모크라시 열린 민주주의 실험을 했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실험을 했습니다. 구성 과정과 성공한 데가 있어요. 프랑스의 기후 시민 협약은 이미 오픈 데모크라시를 통해 가지고 시민 협약을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이게 성공을 한 시스템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프랑스어 그다음에 미국 신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발표하는 하버드 교수입니다. 헬렌 랜드모어의 연구는 수기 민주주의 집단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수기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죠. 집단지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오픈 데모크라시를 이 사람이 주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벤 레이브루크하고 베렛 해닝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선거가 소수 사회 엘리트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기적적이다, 기적선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출된 의회는 결코 대표하지 않고 여성 노동계급 이런 데는 과소 대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부유한 기부자가 그죠 정치에 기부금을 많이 냈을 때에 더 많은 대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선발과 시민의회 헬렌 랜드모어는 새로운 제도를 이 형태의 민주주의를 그죠 이게 이제 앞으로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발전이 다가올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 역사 그죠 200년 300년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보면은 그죠 누가 우리 지역구 전 성북구인데 성북구를 대표해서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녀는 이 열린 미니 퍼블릭, 오픈 미니 퍼블릭이라고 이것을 부르고요. 제비 뽑기로 뽑힌 수백 명으로 시민의회를 만들고 그 시민의회가 자 다시 한번 이제 국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죠? 국회를 없애는다기보다 국회는 그대로 두더라도 시민의회를 또 만들자 이런 거죠. 시민의회는 제비 뽑기로 로타리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지금 보면은 900명 정도 뭐 1000명 정도를 그죠 수백 명을 뽑아서 시민의회라고 합니다. 시민의회는 Citizens Assembly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복권 뽑듯이 복권 추첨하듯이 번호 돌려가지고 1000명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 시민의회를 만듭니다. 이 시민의회는 우리가 내가 집에 있는 아줌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 노동자도 있고 저 어디 가서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치를 하면서 누구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이 분야를 어떻게 해서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잡아먹고 검찰 쪽으로 잡아먹고 그 다음에 법원 쪽으로 다 잡아먹어서 나의 편을 만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다 누리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뭐 거대한 그 우리나라의 재벌을 대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끼리 이미 내가 뭐가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끼리 잘 나누어 먹자라고 준비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시민의회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갑자기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자
이 의회 구성원은 다양하다는 것에 강점이 있다. 성찰이 다르고요. 삶의 경험도 다르고요. 지식도 다르고요. 더 풍부하고 미묘한 차이들이 많이 있는 이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갑자기, 그죠.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기보다 시민의 의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티즌 어셈블리에 들어가요. 정치적 문제에 직면하는데 어떤 지식과 경험이 유용할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은 그죠, 전문화된 능력보다 최대한 다양성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다양하게,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다. 우선 아이슬란드 같은 데에서는 이 사람들이 헌법을 그죠, 다시 만들겠다라고 헌법을 제안한 건데, 그러니까 뭐 헌법 전문가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욕심이 없는, 그죠?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잡아먹고 이 분야를 다 섭렵해서 우리가 다 먹자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의회가 되니까. 민주적 포함과, 그죠? 분류를 지지하는 인식론적인, 확률론적인 이런 주장으로 열린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렌 랜드모어는 5가지 원칙, 열린민주주의 원칙을 그죠, 제안했습니다. 1번, 참여권이 표현 결사의 권리의 청원권과 시민 발의권이 추가가 되어서 의회에서 투표한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나라, 이런 헌법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한 980명의, 시민의회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그러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고용을 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전문 지식이 있다 없다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심의권이죠. 심의. 결정은 평등한 시민 간의 토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재능 있는 웅변가가 플로아를, 그죠? 이 토론장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된다. 갑자기, 그죠? 농사 짓다가 불려오고, 공장에 있다가 불려오고, 그죠? 탄광에 있다가 불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다수결 원칙 대신 소수자를 차단하는 원칙입니다. 투표는 다수결과 같은 새로운 더 공정한 방법을 통합해서 하죠. 그러나 일반인들도 다 똑같은 무게의 한 표여지 전문가라고 해서 그죠, 다수결로 하는 그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고 이런 것을 싹 없애자라는 겁니다. 민주적 대표성, 분류와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민주적 대표성, 갑자기 불려 나오는 거예요. 그죠? 탄광에 일하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해서 시민의회에 참석이 되는 겁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프로세스 및 심의 결과 실시간 또는 투명성으로,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갑자기 선택된 시민의회 1000명이 뭘 원하는지 투명성이 제공이 되고,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제수단도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성, 민주적 대표성, 다수의 원칙이라든가, 그죠? 심의권이라든가, 참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가 열린민주주의로 다가가고 있다. 열린민주주의는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그죠? 뭔가를 사바사바라 그러나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내가 이런 권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가령 예를 들어서 50억이 조그만 돈이 아니죠. 50억 카르텔, 무슨 부와 권력과 법과 카르텔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무슨
언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바꾸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 새로운 것이 나올 때는 현존하는 시스템, 국회하고 정부하고 이런 시스템을 잘 협력하여서 그 사람들이 또 이거 해보니까 참 신비하구나, 참 좋은 방법이구나. 그게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기후 참여, 그죠?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투표를 했어요. 이때 갑자기 열린민주주의를 한 거죠. 시민대표,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그 시민의회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는 전문가들을 쫙, 그죠? 고용을 하여서 전문가들이 법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해서 지금 기후 변화에 대안을 내야 되는가? 그것은 기후 변화 하면은 기업들은 기후 변화 하지 말자, 탄소 하지 말자, 그죠? 탄소 중립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하지 말자, 닫자. 지금 거대한 트렌드가, 그죠? 탄소 중립이고, 탄소 중립은 석탄 발전소, 그 외에 화력 발전소, 그 외에 핵 발전소까지도 이제 유럽에서는 전부 폐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핵 발전을 폐쇄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런데 일반 의회이죠. 1000명이 갑자기 결정이 되어서 정말 기후변화를 공부를 하고, 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프랑스는 이 시스템을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조금 뒤에, 그죠? 2편에서. 프랑스는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전체 다가 아니고 기후변화에 관한, 그죠? 하나의 대안은 이 참여 민주주의 또는 뭐 참여라기보다는 열린 민주주의로 선택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갈등이 심각한 곳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쏙 빠지고, 그죠? 이렇게 가도 자기들은 허트 당하고, 저렇게 가도 이 사람들은 뭐 좋은 점이 없고 하니까, 그래, 그거는 시민단체 너희들이 시민의회 시티즌스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시민의회 너희들이 참여 또는 열린민주주의로 결정해서 가지고 오세요 한 거죠. 이렇게 갈등이 심한 분야는 이미 오픈 데모크라시, 열린민주주의로 결정을 해서 오고, 야금야금, 그죠? 점점 더 많은 정책과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열린민주주의가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서서히 지금 현재 국회의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뭐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2030년이 되면 이제 전부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아이들이 투표를 안 할 거예요. 아니면 메타버스 안에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메타버스 안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내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나는 피터예요. 나는 뭐 수전이에요. 나는 뭐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국경이 사라지고요. 시민권이 사라져요. 그런 속에서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 열린 오픈 데모크라시, 열린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린 민주주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부와 권력의 법과, 그죠? 검찰에 또는 뭐 어디에 기업의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열린 민주주의로 서서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